자식에게 다 퍼준 부모의 비참한 최후.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노후의 눈물. 당신의 뒤통수를 치는 차가운 진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주 고약하고 씁쓸할 겁니다. 아마 듣다가 화가 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독서를 듣지 않으면 10년 뒤 당신은 차가운 방에서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며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 부모들 참 대단하죠. 내 입에 들어갈 고기 한 점 아껴서 자식 학원 보내고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일해서 자식 결혼할 때 아파트 한 채 해줘야 부모 노릇 다 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다 퍼주고 난 뒤 당신에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굽어버린 허리와 텅 빈 통장,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자식의 전화 한 통 아닙니까?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염세주의의 거장 쇼펜하우어는 무덤 속에서 당신을 비웃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는 순간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처분해야 할 짐이 된다. 오늘 바바라의 독설지에 그 잔혹한 진실의 문을 열겠습니다. 제1부 실제 사연. 내 자식은 다를 줄 알았다는 75세 김 노인의 통곡.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리죠. 경기도에 사는 75세 김 노인 이야기입니다. 김 노인은 젊은 시절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자식 둘을 서울 유명 대학 보내고 큰아들 장가갈 때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아예 명의까지 넘겨줬습니다. 김 노인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자식들이 나중에 나를 모시겠지.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하지만 그 생각은 3년도 못 가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넘어가자마자 며느리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고 손주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것도 큰 인심 쓰듯 생색을 냈습니다. 결국 김 노인이 몸이 아파 병원비가 필요해졌을 때 큰아들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희도 애들 교육비 때문에 힘들어요. 동생한테 좀 알아보세요. 쇼펜하우어는 이 상황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돈은 추상적인 행복이다. 사람이 더 이상 구체적인 행복, 건강, 가족의 사랑 등을 누릴 수 없을 때 돈은 그 모든 것을 대신할 유일한 보호막이 된다. 김 노인은 자식에게 아파트를 준 게 아니라 자신의 보호막을 스스로 찢어버린 겁니다. 이제 김 노인은 자식의 집이 아니라 보증금 몇백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에서 소주 한 잔으로 시린 가슴을 달랩니다. 이것이 다 퍼준 부모의 아주 흔한 결말입니다. 제2부 철학적 근거.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의 추악한 본성. 왜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배신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를 끝없는 갈증으로 묘사했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얻으면 금세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1억을 주면 처음엔 고마워하겠죠.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그 1억은 자식의 당연한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더 이상 줄 게 없으면 자식의 무의식은 부모를 가치 없는 존재로 분류합니다.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당신의 자식이 당신을 존경하는 이유는 당신이 인품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줄 것이 남아있는 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노예가 되는 길이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주는 행위는
사자가 자신의 발톱과 송곳니를 빼서 새끼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발톱 빠진 사자가 늙어서 힘이 없으면 무리에서 가장 먼저 굶어 죽거나 쫓겨납니다. 자식의 효심을 믿지 마십시오. 인간의 본성은 이득을 따라 움직입니다. 당신이 경제권을 꽉 쥐고 있을 때 자식은 당신의 안부를 묻고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것은 자식의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권력 앞에 굴복하는 생존 본능입니다. 이 본능을 이해해야 당신의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제3부 동양의지의 명심보감과 쇼펜하우어의 만남. 서양의 독설가 쇼펜하우어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명심보감에서도 똑같은 경고를 합니다. 자식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것은 재앙을 물려주는 것과 같다. 자식이 똑똑하다면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일어설 것이요. 자식이 어리석다면 재물이 오히려 그를 망칠 것이다. 여러분, 자식에게 아파트를 해주고 차를 사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식의 자립심을 죽이고 당신을 현금 인출기로 전락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자식이 어렵다고요? 고생 좀 하게 두십시오. 고생을 해봐야 부모가 피땀 흘려번 돈의 가치를 압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지,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다. 노후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자식에게 무시당하고 돈 없어서 병원 못 가고 쓸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피하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주머니를 닫으십시오. 자식의 눈물이 안쓰러워 당신의 피 같은 돈을 내어주는 순간 그 눈물은 조만간 당신의 눈에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결론, 자식보다 당신을 먼저 사랑하라. 오늘 이야기가 너무 독했나요? 하지만 이 독설은 당신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는 해독제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게 두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멋진 부모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식에게 돈 달라는 소리 안 하고 당신의 취미 생활 즐기며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즐기는 부모입니다. 자식들은 그런 부모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인간은 혼자일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다. 외로움을 두려워해서 자식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돈을 쥐고 건강을 챙기고 당신의 품위를 지키십시오. 자식에게 다 퍼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 동정을 구걸하는 노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주권을 쥐고 당당하게 늙어갈 것인지 그 선택은 지금 당신의 손등 위에 있습니다. 오늘 밤 자식에게 전화 걸어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그 질문이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바바라의 독설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노후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당신 자신을 위해 가장 비싼 커피 한 잔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